2024년 2월 2일 금요일. 어느새 벌써 새로운 날인 2월을 맞아 다이어리를 또 바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날씨 어우야. 어저껜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되게 안 좋다고 봤던 것 같은데 오늘은 금방 괜찮아졌구나. 한 달 내내 스프링 캠프가 이어질 2월이 왔고 이제 다음 달이면 또 새로운 시즌 개막이라니. 나도 원래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야구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살짝 빠져나왔다가 개막과 동시에 돌아오곤 했었는데 올 스토브리그는 야구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계속 머물렀더니 눈 깜짝할 새에 비시즌이 지나고 있는 느낌이다.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소식이 속속 나오고 10개 구단 유튜브 중에 이만하면 젤로 부지런하지 않나 싶은 엘튜브도 열일하고 있는 와중 난 사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은근 기대하고 있지만 김민성을 잃은 아쉬운 마음에 얘기할 새 없었던 김민수에 대해 오늘은 얘기해보려 한다. 김민성의 사트 오피셜이 뜨기 전날 이미 기사화돼버렸던 김민성과 김민수의 트레이드설에 대해서도 롯데가 정말 김민수를 내줄까 하는 의문도 있었다. 물론 김민성은 당시 넥센 히어로즈에서 제대로 자리 잡았던 2013년 이후로만 치면 히어로즈에서 2018년까지 6년 중에 2017년 딱 한 번을 빼놓고는 5년 LG로 옮겨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모두. 그러니까 11년 중에 10년을 가을야구에 진출했던 우승 DNA까지는 모르지만 가을야구 DNA는 있는. 물론 김민성이 충분히 가을야구 갈 만한 팀에 간 것뿐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전력 좋은 팀에 가서 팀 분위기를 흐리는 쪽 선수는 아니고 그렇게 가을야구를 위해 선 팀에 아주 적합한 선수여서. 그래서 롯데가 김민성을 데려간 선택에 이해도 가고 이게 뭔 과학적이지 못하고 숫자적이지 못한 계산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도 올해 너무 꼽기 어려울 것 같은 5강 예측팀에 아무래도 롯데를 넣을 것 같은데 암튼 그런데 그런 김민성 못지않게 김민수도 몇 년 동안 타팀에서 내줄 수 있냐고 롯데에 찔러봤다던 트레이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롯데도 분류하자면 나포세일에 가까운 쪽 선수였다고 생각한다. 엘튜브 스프링 캠프 출국 현장에서 문보경이 고교 당시 김민수는 재물포고 전설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듯이 전에 말했듯 2017년 드래프트에서 고졸 야수로는 이정우 김혜성에 이은 3순위로 2차 2라운드 2차에서 전체 13순위 롯데 지명이었는데 헐 영감께서도 김민수를 김민성처럼 키워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성도 당시 2차 2라운드 2차에서 전체 13순위 롯데 지명으로 똑같았네. 물론 김민성이 지명됐던 2007년 드래프트에선 1차 지명을 한 팀이 2명씩 지명했던 건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덕수고 출신의 김민성과 재물포고 출신의 김민수 둘 다 MS킴인 내야수 두 선수가 물론 김민성은 롯데에서 3년 뛰고 4년째에 트레이드됐고 김민수는 꼬박 6년을 보내고 서울팀으로 옮겨오게 됐다. 근데 김민수가 청소년 국가대표로 뛰었던 2016년 청대 명단을 보니 고우석뿐만 아니라 손주영도 있었던데 손주영이 김민수는 물론이고 고우석과 동갑내기 동기인 줄도 몰랐네. 늘 얘기하면서도 의문을 갖는 게 왜 우타 유망주 타자는 늦게 터지냐는 거다. 하나 노시아는 언제 터졌다고 해야 하나. 올해 빵 터지긴 했어도 3년 차인 2021년에 이미 옵스 0.852에 18홈런 84타점을 기록했던 걸 보면 3년 차에 터졌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노시아는 그전 2년 동안 1군에서 이미 579타석을 먹었었고 박병호는 LG에서 749타석을 먹었었고 김민성도 다시 되돌아보면 롯데에 3년만밖에 안 있었음에도 523타석을 먹었었고 하다못해 이재원도 4년 동안 575타석을 먹었는데 김민수는 아직 2군에서 먹은 타석이 500타석도 안 돼서 497타석에 불과하다. 물론 이 먹는 타석이라는 게 여전히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LG 시절 박병호 케이스처럼 넣었다 뺐다 내렸다 올렸다 하며 혼을 쏙 빼놓는 타석 수가 더하고 더해지다 보니 무적 타석수 가지고만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얘기이긴 하다. 김민수도 아마 더 기회의 팀에서 예를 들어 그래서 키움이 그렇게 타자들을 잘 배출해내는 비결 중 하나라는 데에는 부정하기 힘들 텐데 그렇게 밀어주면 상위 지명된 타자들은 상당수 웬만큼은 터지긴 터질 것 같긴 하지만 지금 LG에선 그렇게 주전받고 밀어줄 포지션은 없으니 역할이 더 어려울 순 있겠지만 그리고 크게 터진 우타자들만큼의 신인까지는 못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영감님 인터뷰에 따르면
김민수를 유격수와 이루수로 먼저 훈련을 시켜볼 거라 하신다. 로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김민수가 센터라인 내야 수비를 하기엔 좀 굼뜨긴 해도 몇 번의 임팩트 있던 실수 때문에 그렇지 좋은 어깨와 괜찮은 핸들링으로 3루 수비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순한맛 김성근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난 이거 직접 시도하고 감독 눈으로 확인을 해야 쓰든 말든 한다는 악착 같은 감독의 자세 때문에 붙은 별명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김민수가 3루와 1루는 맡길만 하고 센터 내야 수비가 가능할지 시험을 해보겠다는 건데 작년 시즌 중 전혀 내야수 폼이 아니어서 일찌감치 외야로만 박았으면 했던 이주영을 자꾸 이루수로 훈련시키느라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해서 불만이긴 했지만 그런 영감님 마인드가 아니었다면 이루수 신민재를 배출해내지 못했을 것도 같고 어쨌든 김민수는 H로 팀을 옮겨와 대형급 주전 내야수가 되는 길이 쉽게 열리진 못하겠지만 손호원까지 부상으로 빠지고 해서 팀의 중요한 내야 백업 1위 순위로 엔트리의 이름은 확실히 올리게 될 것 같다. 김민성과 정주현이 빠진 올 시즌 내야 백업 자리에 구본혁과 김민수가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구본혁에게 1루 백업은 시키지 않고 2루 유격 3루 백업을 맡길 테고 김민수가 1루 백업 1순위가 될 테고 거기에 2루 유격 3루 백업까지 맡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우타 대타의 역할도 부여할 수 있으니 어쩌면 김민수가 김민성의 역할, 구본혁이 정주현의 역할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구본혁도 이번 시즌엔 원래부터 최강점인 수비 외에 공격력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 또 모르지. 암튼 그래서 김민수의 좌우투수 상대 기록이 궁금해졌다. 작년 시즌에야 우투 상대 25타석, 좌투 상대 26타석 어쩜 이렇게 고르게 반반 들어갔는지 몰라도 워낙에 타석 기회가 별로 없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2022년 시즌 기록을 봐도 응? 김민수 뭐야 역스플릿이었어? 좌투수에 약한 우타자 또 생기는 거야? 2021년 시즌 기록을 찾아봤더니 그만 알아보는 게 낫겠다. 어차피 영감님은 좌우놀이 안 시키는 타입이고 우리 주전 라인업에서 좌투수 나온다고 대타로 바꿀 타자도 딱히 없잖아? 참 그리고 LG 트윈스 2024년 연간 회원을 모집한다는 요강이 나왔는데 보통들 2만 원이고 나만 특별히 만 원에 해주신다는 것 같다. 오해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농담이다. 엘리니의 일기 끝.